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 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 오늘이 11월 14일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직필직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조국. 오늘 비공개 소환되다 입니다. 조국이 드디어 오늘 오전 9시 30분경에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긴급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제가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마는 조국이 본인의 신경을 페이스북에다가 남겼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다. 제가 알지 못했거나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일들로 해서 곤욕을 치르게 될 것이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를 예감하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옮겼습니다. 참 묘하지 않습니까? 저희 모든 것이 의심을 받을 것이다. 이제 오늘 이 검찰 출석을 해서 비공개 소환이 됐지만은 이제 소환 조사를 받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바로 피의자가 되겠죠. 이 피의자로서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건 저희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다. 피의자가 된다는 이야기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했던 일로 곤욕을 치를 것이다. 여러분, 알지 못했던 거 모래새로 가겠다는 거죠. 기억하지 못했던 일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전형적인 수법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혐의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알지 못했다, 빠져나가겠다는 이야기죠. 참 가정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의자로서 강도 높은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냥 곤욕을 치를 것이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법학자로서 비법률적인 용어를 이렇게 편하게 써도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하면은 소환조사 받다 보면은 지금 조국의 그 관련 혐의가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구속 기소건 불구속 기소건 윤석열 검찰이 마지막 용기를 내서 저는 구속 기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속영장 치겠지만 법원에서 기각을 하면 할 수 없지만 어쨌건 검찰 선에서는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한 기소가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이미 빅픽처를 그려놓고 자기를 거기에 넣어가지고 올가매려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감을 하고 있고요. 법학자로서, 특히 형법학자로서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지가 이미 이 몇 마디에 다 언급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사실 큰 틀에서 조국의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관련된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링커피 사모펀드 있죠. 조국 가족 펀드인 사모펀드 이 관련된 건데, 이거는 되게 이제 그 민정수석 재직 시에 일어났던 일이라 상당히 크죠.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는 웅동학은 허위소송에 관여를 했느냐, 그런 거예요. 이 세 가지니까 조국이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지만은 세부적으로 보면은 한 10가지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최소 5가지에서
최대한 10가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건 이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라는 그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차장이 자택을 방문해서 컴퓨터의 그 하드 디스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퇴근을 해서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 도와줘서 고맙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김경록 차장이 아주 비중 높은 고객인 정경심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인지를 했으면은 이거는 명백한 증거인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방조를 했다 해서 증거인멸 방조죄가 성립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의 딸 조민이죠. 조민의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그 서울대 로스쿨 연구실 PC에서 서울대 교직원과 담당하는 교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런 흔적을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검찰이 증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컨트는요, 가족 펀드인 코린커피 사모펀드죠. 이거하고 관련된 것인데 대개 이제 민정수석 재직 시에 일어났던 일이라 중범죄로 다스려질 가능성이 많은데 첫 번째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됩니다. 원래 이제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은 차관급입니다만은 실제로 뭐 조국이 서열 2 정도의 권력을 행사했다고 하지만은 급수로 치면은 차관급입니다. 차관급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주식 2억 원을 누락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걸 그냥 사인간의 채권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세부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 하는 것이죠. 코린커피 사모펀드죠. 그래서 조국 가족펀드라고 하는 사모펀드인 코린커피 관련해서 설립자금을 차명으로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이 공직자로서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정경심의 요청에 의해서 코린커피가 투자했던 WFM 주식을 매입을 했잖아요. 이때 WFM 주식 매도일 날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101 경호단에 있는 ATM기를 이용을 해서 9회에 걸쳐서 5천만 원을 송금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돈을 5천만 원을 그 바쁜 민정수석이 ATM기를 활용을 해서 9회에 걸쳐서 송금을 했다는 것은 지금 이 5천만 원이 용도가 뭔지 정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 아주 ABC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건으로 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큰데 중범죄에 해당되는 뇌물죄입니다. WFM 주식 8억 4천을 6억에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2억 4천 헐값 매입을 하게 됩니다. 왜 2억 4천을 현 시세보다 싸게 헐값 매입하는 그런 특혜를 누리느냐고요. 뭔가가 정보를 미리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받은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링크 PE가 가상화폐 거래소도 설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링크 PE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하는데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2017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7년 9월에 설립을 해서 2017년에 빠져나오게 되는데 한 몇 개월 동안 투자금 대비 30% 이상 순이익을 봤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고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던 자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고 그 수장인 조국이 민정수석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발표를 하죠. 그것이 2017년 12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코링크 PE가 투자한 WFM이 아니고 코링크 PE가 투자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철수를 하죠. 몇 개월 정도 운용을 하다가 그러니까 민정수석 조국이 다음 달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니까 손 떼라 하고 미리 정보를 주었을 개연성이 큰 거죠. 그거에 대한 대가성으로 2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거액을 뇌물로 받았다. 이렇게 검찰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검찰이 증명을 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아마 조국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가 없을 거예요. 특히 고위공직자의 뇌물죄는 중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교도소 생활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직권남용죄가 있는데요. 유재수 있잖아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유재수 감찰 관련된 건데 유재수에 대한 고위공직자로서 유재수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했는데 감찰을 무마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중단을 시키면서 이 사건을 무마했거든요. 김태호 그 당시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검찰 수사관이 이것을 밝혔잖아요.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도 결국은 그 당시 이제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조국이 직권남용죄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버닝썬인데요. 이 버닝썬도 이게 지금 이 100% 밝혀지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버닝썬도 상당히 위태위태해요. 그러니까 버닝썬이라고 하는 것이 윤규건 총장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버닝썬하고 관련해서 그 정모 씨, 그러니까 잉크 제조업체 큐버서, 현재는 이제 노건 C&I 대표이사인데 이 정모 씨가 윤규건 총경에게 미공개 주식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냐. 윤규건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돼 나와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었고요. 또 어떤 사진 보니까 상당히 그 상사 부하 직원 관계를 떠나서 선후배 같은 형 동생 같은 그런 관계를 입증해 줄 만한 그런 사진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하고 윤규건은 단순히 상사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고 상당히 밀착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모 씨가 조국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모 씨가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입니다. 그러니까 코링크 PE가 인수한 WFM이 이 정모 씨 회사에다가 8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현재 WFM 대표는
정모씨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 민정수석과 그 밑에 있었던 윤규건 총경과 윤국현 총경과 또 밀착 관계를 유지했던 잉크 제조업체 큐버스 정모씨 관계, 이 수수께끼가 풀리게 되면은 아마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혐의를 조국이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큰 카테고리는 학교법인 운동학원 허위소송 관여 의혹입니다. 그 당시에 뭐 다 이 가족이, 그러니까 뭐 재단 이사장이 어머니고, 그 다음에 조국이 재단 이사고, 조국의 동생 조건이 재단의 사무국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운동학원 허위소송을 사무국장 조건이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당연히 법학자인 조국이 관여를 안 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 이사였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건이 그 당시 학교법인 운동학원 사무국장으로서 운동학원을 상대로 해서 허위소송을 제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조국이 학교법인 운동학원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고, 사실 직간접적으로 소송에 관여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면은 이 경우도 사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혐의를 받게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제가 추정컨대 최소 5개에서 최대 10가지 범죄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서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오늘 긴급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빨리 직필직설 진행해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핫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속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